네, 안녕하십니까. 2단계 역량평가, 성과평가 점수 산정 기준 및 점수 산출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릴 훈련기관 인증평가센터 조영진입니다. 네, 성과평가는 2단계 역량평가 점수 중에 100점 만점 중에 60점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평가 대상 기간 중에 어떠한 실적이 발생에 따라서 실업자 훈련기관, 재직자 훈련기관으로서 평가 항목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예, 실업자 훈련기관은 앞에 보시는 취업률은 일반 취업률, 직전 2개년도 훈련 수료자의 매월말 취업률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번째, 수요자 만족도, 그 다음에 중도 탈락률, 훈련 이수자 평가 결과, 개설률, 가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재직자 훈련기관은 이제 4가지로 수료율, 수요자 만족도, 훈련 이수자 평가 결과, 개설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훈련기관께서 실업자 훈련과 재직자 훈련을 모두 실시하셔서 실 플러스 제로 평가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저희가 밑에 보시는 실적 보기가 훈련 실시 비중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표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19년도에 주요하게 바뀌는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 지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첫 번째로 취업률 산정 기준이 보완되었습니다. 산재 근로자가 이제 실시 인원에 포함됨에 따라서 저희 일반 취업률 가중치에 취약계층 가중치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 취업률과 2개년 취업률은 수료 인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에는 평균 점수를 부여했는데요. 이번 19년도 인증평가부터는 0점을 부여한다는 점 아시고 참고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훈련 이수자 평가 결과입니다. 훈련 이수자 평가는 결과를 반영할 때 이번에는 산정 대상과 배점 기준이 작년에 비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산정 대상은 18년도에는 전년도 1차에서 12차 평가 대상 훈련 과정 및 당해년도 1에서 5차 결과를 반영해 줬는데요. 이번 19년도 인증평가에서부터는 전년도, 즉 2018년도 1차에서 12차 평가 대상 훈련 과정과 추가적으로 실시한 과정에 대해서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가 대상 훈련 과정이나 미실시한 과정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2점을 부여했는데요. 이번 년도 19년도 인증평가부터는 미실시하거나 평가 포기로 인해서 D등급을 받으신 과정에 대해서는 0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실업자 훈련에 대해서 이제 지표별로 세부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자 훈련 지표인 이제 일반 취업률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반 취업률은 훈련 수료자 중에서 훈련 수료 6개월 이내 취업 창업한 인원의 비율입니다. 전체 평균 취업률 기준으로서 달성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8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훈련기관에서 문의를 주시는 게 전체 평균 취업률이 어떻게 되냐고 좀 물어보십니다. 저희가 이제 18년도 인증평가에서는 저희가 결과 발표 시점에 HR 내 심사평가 시스템, 인증평가 공지사항에 모든 지표의 평균에 대해서 저희가 게시를 했으니까요. 이거 나중에 참고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훈련기관에서 좀 알으셔야 될 게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하였더라도 2019년 7월 말까지 HR넷에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취업률 산정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취업 신고나 취업 승인이 되었는지 꼭 HR넷 상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취업률은 이제 가중치를 적용받게 됩니다. 앞에 보이시는 취업자 규모, 고용보험 미가입,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서 3가지 가중치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취약계층에 적용을 하지 않는 가중치로 순수 취업자를 말합니다. 취업자에 따라서 1부터 1.5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는 한 명을 0.5명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산재 근로자, 취등패 1, 2형 취업자는 한 명을 1.5명으로, 그리고 취업일자 기준으로 만 50세 이상인 중고령자는 1.2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취등패 원유형과 그리고 중고령 취업자에 둘 다 적용될 경우 더 높은 가중치, 취등패 1유형에 대해서 가중치를 반영하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A씨를 통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련 기관은 수료자 500명, 취업자 300명이 실적이 발생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취업자 규모에 따라서 300명이 발생하기 때문에 1.1의 규모 가중치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표에 보시면 8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3번을 보시면 산재 근로자와 중고령자 둘 다 해당됐지만 더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서 1.5를 적용하게 돼서 취업자가 30명 발생했을 경우 가중치 1.5를 적용하게 되어서 가중치를 반영한 취업자는 총 45명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가중치를 반영한 취업자를 모두 다 더하게 되고 산출칙에 따라서 이 훈련 기간의 일반 취업률은 79.1%가 나왔고요. 만약에 저희가 전체 평균 취업률을 50%라고 가정할 경우 해당 이 기관의 취업률을 전체 평균 취업률로 나누게 되어서 8등급 중 달성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책을 보시면 저희가 등급에 따른 점수를 다 표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두 번째 취업률인 직전 2개년도 훈련 수료자의 매월 말 취업률입니다. 이 취업률은 직전 2개년도 훈련 수료자들이 수료 6개월 이후부터 2019년 6월 말까지 매월 말 시점에 고용보험 가입 취업률을 평균해서 산정하게 되는데요. 일반 취업률과 마찬가지로 달성 비율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시를 통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기관 같은 경우에는 평가 대상 기관 17년 1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까지 이 세 과정의 실적이 발생했습니다. A 과정을 보시면 17년 1월에 과정이 수료됐기 때문에 6개월 뒤인 17년 7월부터 19년 6월까지가 산정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과정을 보시면 17년 2월에 과정이 종료되었기에 6개월 뒤인 17년 8월부터 산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에 대해서 매월 평균을 구한 후 이 기간 같은 경우에는 17년 7월부터 실적이 발생해서 19년 6월까지 산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총 24개월이 산정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모든 매월에 대한 취업률 평균을 구한 다음 이 기간 같은 경우는 24로 나와서 2개년 취업률이 60%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반 취업률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체 평균 취업률이 50%라고 가정할 경우 해당 기간 취업률을 50으로 나눈 120%가 달성 비율이 되게 되고 8등급 중에 달성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가 부여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취업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고요. 다음으로 수요자 만족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4페이지고요. 이거는 이제 훈련 기간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훈련을 종료되고 나서 수강생들이 훈련 프로그램 만족도나 훈련 인프라, 훈련생 지원 만족도 등에 대해서 수강평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역들에 대해서 저희가 10점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도 탈락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도 탈락률은 앞에 보시는 산출식을 보시면 실시 인원에서 수료 인원 그리고 조기 취업자를 제외한 중도 탈락자 비율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중도 탈락률은 이제 평균 훈련 시간에 따라서 배점 기준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밑에 평균 훈련 시간이 500시간 미만일 경우 7%를 기준으로 7% 초과 시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0.5점을 감점하고 있습니다. 500시간이 이상일 경우에는 10%를 기준으로 10% 초과 시 1% 증가할 때마다 0.5점씩 감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예시를 통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훈련기간은 총 4과정을 운영했는데요. 평균 훈련 시간은 330시간입니다. 평균 훈련 시간이 500시간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산출식에 따라서 9.8%가 나왔다고 하면 이 기관은 7%에서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0.5점씩 감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8%일 때 0.5점, 그리고 9%일 때 0.5점, 총 1점이 감점됐기 때문에 이 기관 같은 경우는 4점이 부여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관도 4과정 운영인데요. 4과정의 평균 훈련 시간은 500시간 이상입니다. 산출식에 따라서 12.7%가 나왔으나 500시간은 이상일 경우에는 10%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11%가 됐을 때 0.5점, 12%가 됐을 때 0.5점, 총 1점이 감점되었기 때문에 이 기관 같은 경우에도 중도 탈락률 점수는 4점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훈련 이수자 평가 결과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바뀐 점은 산전 대상이랑 배점 기준인데요.
산정 대상이 2018년도 1에서 12차 훈련 이수자 평가 대상 훈련 과정 전체 및 추가로 평가를 실시한 과정임을 알아두시고요. A등급은 10점, B등급은 7점, C등급은 5점, D등급은 2점, 미시나 평가 등급으로 인해서 D등급을 받은 경우는 0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것도 A씨를 통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기관은 훈련 이수자 평가 대상 과정이 총 5과정이고 추가적으로 실시한 과정은 2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시 과정이 2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미시 과정에 대해서는 0점이 부여됐고요. 총 A등급이 2과정, B등급이 1과정, C등급이 2과정, 그리고 미시 과정이 2과정이기 때문에 이 7과정에 대한 점수의 평균을 구했을 경우 5.3점으로 이 기관의 훈련 이수자 평가 등급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반납한 과정은 이제 저희가 보시 반납 여부와 상관없이 포함시키고 있고요. 유효기간 연장 심사에 대한 경우 그 해에 받으신 새롭게 받으신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설 실적을 부여해야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한번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기간은 최종 승인받은 과정은 총 5과정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보시는 사무직 양성 과정 같은 경우에는 17년도에 7월에 유효기간이 되었으나 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 5과정 중에 4과정을 개설했기 때문에 이 기관의 개설률은 80%입니다. 이 또한 달성 비율에 따라서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업자 지표의 이제 가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데요.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 임금 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로복지공단 월평균 보수의 부과 기준으로 저희가 평균 임금을 구해서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실업자 훈련에 대한 지표에 대한 설명을 좀 마치고요. 재직자 훈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직자 훈련의 지표인 이제 수료인데요. 수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들께서 좀 잘 아시는 부분인데요. 실시 인원 중에 수료한 인원의 비율입니다. 저희가 18년도 인증평가부터 평균 훈련 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근로자 개인만 운영한 경우 해당 그룹의 평균 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전체 평균 수료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평균 훈련 시간이 25시간이고 사업주 위탁 훈련을 실시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평균 훈련 시간이 40시간 이상, 그리고 근로자 개인만 운영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평균 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실시 인원이 100명이고 수료인이 95명이기 때문에 이 기관의 수료율은 95%이고 이것도 달성 비율에 따라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제 재직자 훈련의 지표의 수요자 만족도입니다. 재직자 훈련은 이제 실업자하고 좀 다르게 훈련생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기업체 담당자에 대한 점수를 조사를 시작해서 점수를 각각 10점으로 환산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개인만 운영한 기관은 훈련생 만족도 점수를 20점으로 환산하고 있다는 점 확인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신청 기간에 저희가 사업주 위탁 훈련 같은 경우에는 훈련 기간에 수료생 면담을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록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조사를 잘 이루어질 수 있게 기관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훈련 이수자 평가 결과와 그리고 개설률은 아까 말씀드린 실업자 훈련 지표와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인증평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고요. 앞에 이제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앞에 보이시는 홈페이지나 그리고 연락처로 문의 주시고요. 저희가 설명의 자료 뒤쪽에 FAQ를 마련해놨습니다. FAQ를 보시고 그 밖에 질문사항을 저희 쪽으로 질의해 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인증평가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